대여 시청자 한일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일철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중요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최근에 한일철강의 주가가 4월 18일 날 한 17%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또 9일 날 5% 상승이 나왔었죠. 이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발표 소식이 결국에는 나오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오늘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 결국에는 기술적 봤을 때 땡땡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뭐를 기다려야 되는지도 기술적 분석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워싱턴 통상정보라는 소식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산 주요 품목에 대해서 301조 관세 인상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4월 중순에 해당 내용이 처음 나오게 되면서 5월 중순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정했었고 그 내용이 5월 14일 날 결국에는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기존에 발표를 예고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철강이랑 알루미늄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7.5%에서 25%로 인상을 적용을 했고요. 적용 시점은 24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뭐 반도체, 전기자동차, 전기차를 얘기한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00%로 사실 4배가량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중국산 자동차가 사실 거의 없어요. 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이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폴스타가 한 2200대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뭐 4배로 늘린다라고 해서 중국산 전기차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배터리, 그리고 주요 광물들, 그리고 의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0%였는데 추가적으로 50%씩 관세를 진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당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5월 14일 날 갭이 뜨면서 4%가량 주가 상승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단기 고점 가격대인 부분을 좀 뚫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그런 큰 이유는 아무래도 철강 관세율이 기존에 예상했던 7.5%에서 2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세 인상률이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에 더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뭐 기업 실적들을 볼 때 이제 잠정 실적이라는가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똑같이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 대비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관세를 인상을 했던 부분이 기존에 예상했던 부분이 딱 부합하다 보니까 더 이상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단기 반등으로 그쳤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관세로 인해서 국내 철강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이 해당 소식이 나왔을 때는 이 중국 제품이 관세를 하게 되면 반사익으로 우리 한국이 볼 것이다,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시장이 판단이 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이 미국의 철강 수요 중 중국산 비중이 사실상 1% 미만으로 중국산을 수출을 관세를 매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게는 뭐 수출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의견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철강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쿼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관세를 크게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미국에 생산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내수로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테마에 의해서 철강 관련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넓게 보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중국이 사실상 저가의 철강을 찍어내고 있고 이게 자국 내에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진입 장로가 막히게 되면 이 물량이 한국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안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일본을 두고 있고 옆에 중국을 두고 있죠. 그래서 한국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엔저 현상으로 인한 값싼 철강, 그리고 중국의 값싼 인력과 노동력으로 인한 또 값싼 철강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산 철강 경쟁력이 입지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호재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반사이기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3년도 중국산 철강제 수입이 873만 톤으로 전년 대비 30% 우리나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가서 현재 이 노란색 선인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뭐 하지만 사실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주가의 조정과 행보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일철강 철강주이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이 올라가기 또는 이 철강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뭐 조강 생산량이라던가 실질적으로 이 전방 수요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열연 가격이라던가 뭐 등등등등 해서 많은 걸 봐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포괄적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는 사실상 소비가 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뭐 건설 시장이 올라간다던가 다른 시장이 내수재 소비가 올라간다던가 이런 부분이 함께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 조건인 금리가 내려가야지 주가가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단 내려간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금리가 내려가는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금리가 안 내려가면 여기 박스권 안에 주가가 갇혀서 계속 여기 안에서 단기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하는 부분들을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